여러분 안녕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세트입니다. 오늘은 역산 지점에서 스테이블 세안입니다. 김세한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산입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네. 오전에 있었던 속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가도 네, 될까요? 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네. 10월 1일부터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으면 의약품에 100% 관세를 매긴다고 네. 했다고 합니다. 의약품? 네, 이게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뭐 사실 이 바이오 쪽 관세는 몇 달 전부터 이제 어느 정도 언급을 좀 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상황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공표가 되고 나면서 10월 1일부터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뭐 사실은 이 바이오 쪽 관세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단기적인 어떤 뭐 해결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미국 내 공장을 뭐 이제 만들거나 아니면 뭐 위탁 생산을 하거나 이런 형태의 이제 사업을 해라라고 이제 거의 강제성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사업 구조를 갑자기 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쉽지 않다고 보고요. 네. 다만 지금 이제 악재에 놓여져 있는 부분들보다 오히려 저는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회사나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뭐 미국 쪽에는 빅파마들이겠죠. 뭐 대표적으로 뭐 화이자나 뭐 일라이렐리 뭐 이런 회사들일 거고 아니면 이제 이 위탁 생산하는 이제 회사들 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피셔 그 제가 CMO 요? 네, CMO. 네. 네, 생각이 안 나는데 피셔 그 사이언티픽 네. 회사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론자라는 또 회사가 론자. 있는데 이제 스위스 회사긴 한데 미국 내 공장이나 이 위탁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뭐 전 세계 이제 빅파마들이 이제 만약 위탁 생산을 맡기면 또 주가나 이런 부분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제 만약에 공장을 건설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바이오 쪽 이제 플랜트 회사들 들도 이제 같이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제이콥스라는 그 회사가 있거든요. 바이오. 제이콥스. 네. 네. 그래서 뭐 미국에 상장되어 있긴 한데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뭐 이런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과가 되고 난 다음부터 이 주가 상승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의 관세가 지속되고 있죠. 그런데 글쎄 어저께 미국에서 GDP 확정치가 3.8% 전기비 연율로 그러니까 이렇게 관세를 매기는데 미국 경제는 왜 이렇게 잘 가고 있을까? 또한 미국 주가는 왜 이렇게 고공행진일까? 그 이면에 보면 지난 4, 5년 전과 달랐던 것은 상대국이 보복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관세를 맞는 국가, 우리 한국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은데 이런 국가들의 주가는 좀 조정세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미국은 역시 잘 가고 있다라는 컨셉인데 뭐 좀 자세한 사항은 이따가 오늘 시황 누가 오죠? 오늘 석천 PB가 옵니다. 네, 오늘 석찬 PB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테이블 세안 오늘은 어떤 컨셉입니까? 오늘은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나열해 보면 네, 시간에 서클을 말씀을 드렸고요. 서클 인터넷, 네,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대표 주자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로빈후드. 로빈훗, 이제 미국에서 이제 MZ 세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투자 플랫폼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는 비트마인. 네, 탐리 의장이 직접 오시기도 하셨지만 네, 이 이더리움 관련된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이 세 종목이 뭐 제가 각각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다 연결된 구성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아이렌이라는 종목인데요. 뭐 요즘에 유튜브나 이제 그 블로그나 이런 데 보시면 이제 그 종목 이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제 주변 분들한테는 제가 10달러 초반대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40달러 중후반대까지 올라와 있는데 뭐 아직까지도 저는 여전히 상승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좀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아이랜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기 전에 여태까지 가져오셨던 네. 우리 서클 그리고 네. 로빈후드 비트마인의 현재 주가랑 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네. 물론 시장 자체가 커지고 전망이 좋은 건 알겠지만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네. 간밤에 또 비트마인 급락하지 않았어요? 그쵸. 비트마인은 뭐 사실 근데 매일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그래요? 하는 변동성이 조금 네, 그런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서클도 네.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 상장하고 나서 사실은 이제 상장할 때는 어느 정도 적정 가치를 이제 받고 상장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정말 이 기업이 숫자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또는 뭐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또는 뭐 경쟁사들이 또 상장을 해서 같이 뭐 어떤 비즈니스를 또 공유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서클 같은 경우는 사실 기대감만으로는 엄청나게 이제 크게 상장을 좀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클을 실질적으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 이제 쓰이는 사용처들이 계속 늘어나야 되고 이제 그 계약 건수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이 약간은 좀 정체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물론 뭐 단기간보다는 좀 장기간을 보고 당연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가격이 4천 거의 5,000달러대까지 갔다가 최근에 4,000달러 초반대까지 좀 밀려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전반적인 이제 코인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제 코인 가격들이 조금 내려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금리를 한 차례 내리긴 했지만 미국에서 지금 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GDP 수치도 잘 나왔고 이제 10월 달, 12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뭐 기대감인 부분들이 약간은 이제 초반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조금 기대감이 좀 식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인 시장에서는 조금 더 주식 시장보다는 좀 빠르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이런 민감성에 의해서 이제 조금 이더리움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내부자들에 대한 그 비트마인의 내부자들 매도도 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무슨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부자들의 내부에 매도라? 뭐 예를 들면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뭐 관여되어 있는 뭐 이제 이사나 네. 뭐 이제 스탁 옵션을 받았던 이제 그런 주식들을 이제 내부자들이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공시가 뜨거나 아니면 이제 공시가 안 뜨는 경우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최근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스트래테지를 말씀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마인도 마찬가지로 계속 주식을 발행을 해서 이더리움을 사는 형태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스트래테지 주식도 이제 초반에 그 트레저리 전략을 세우면서 이제 움직였던 주가를 보시면 상당히 변동성이 컸고 그 안에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서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이 비트마인도 이제 비슷한 성향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을 때보다는 주가가 올라 있고요. 네. 로빈후드는 사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뭐 향후 5년 뭐 또는 10년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서클이나 비트마인보다 좀 안정적으로 좀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전반적인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자산이 MZ 세대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실적이 계속 반영이 좀 되고 있고 S&P 500이 편입이 되면서부터 상당히 안정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세 종목들이 각각의 좀 특성은 좀 다르긴 하지만 뭐 5년, 10년, 뭐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단기적으로 이제 5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 주가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마인이 이더리움과 같이 하락폭이 좀 큰데 김세한 차장 스테이블 세안은 네. 여전히 좀 좋게 본다. 세안. 네, 맞습니다. 여전히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 네. 주시는데 네. 그런데 이게 참 야속한 게 시점이 네. 어저께 네이버 두나무 네. 빅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다시 한번 정말로 테마를 넘어서 트렌드가 된다. 네. 이렇게 분위기가 모락모락 일고 있는데 네. 가장 본구작인 미국에서는 비트마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상당히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죠. 이런 네. 엇박자가 났잖아요. 네. 이렇게 엇박자가 났을 때도 여전히 좋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시기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미국이 먼저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도입을 했고 이제 그 거기에 맞춰서 서클이 상장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뒤늦게 협의가 됐고 이제 두나무의 이제 네이버와 이제 그 협업 관계가 좀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그 주가를 좀 따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미 미국이 선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뒤에를 쫓아가면서 이제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스테이블코인 관련돼서는 사실은 지금 당장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또 나누는 것보다는 이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파이가 얼마만큼 커지는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올해가 아니라 뭐 내년 내후년 정도의 그 파이 크기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안 사장이 거의 맹신하고 있어. 그렇죠? 이 네. 트렌드가 올 거다고 거의 네. 제가 이 확신에 찬 지금 우리가 한 달 정도 계속 그렇죠? 네. 네 번죠. 이 정도 확신을 갖고 계시니까 저도 믿음이 생기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잠깐 생소한 기업이기도 한데 아이렌 네. 어떤 기업이죠? 아이렌은 일단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 회사였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사업과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회사들이 상장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친환경 에너지로 100% 이제 비트코인 채굴하는 회사는 유일한 회사고요. 잠깐만요. 채굴을 하는데 친환경으로 한다? 네. 컨셉이 좀 안 맞지 않아요? 채굴하는데 약간 네. 환경오염도 많이 되고 막 그렇다고 하지 않았나? 네, 사실 2021년도에 상장을 나스닥에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바이든 정부였기도 하고 그때는 이제 뭐 이런 데이터 센터보다는 이제 친환경 쪽에 조금 더 이슈가 좀 많이 있었고 ESG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이런 활동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이 상장을 시킨 두 형제거든요. 이 창업자인 다니엘 로버츠와 그 윌 로버츠라는 형제가 있는데 이 두 형제가 원래는 그 재생에너지 관련된 그 사업을 각자 했었습니다. 둘 다 이 컨설턴트 출신이고요. 네. 그래서 이 에너지 소모 문제와 재생에너지 기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를 하다가 그 당시 ESG 흐름에 맞춰서 이제 투자도 많이 좀 받았었고 그래서 나스닥이 2021년도에 상장을 했었는데 상장을 했을 때는 아이리스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상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반에 상장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상장을 했다라고 보면 작년에 아이렌으로 사명을 바꾸고 나면서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하이브리드화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비트코인 채굴도 계속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사업 영역이 이제 계속 경쟁력도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사업 쪽으로 변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야,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자칫 보면 네, 아이렌 비트코인 채굴 엄청 하다가 네,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 레저루션 되니까 네, 빨리 피벗해서 뭔가 바꿨다 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사들이 초반에는 비트코인 채굴을 하다가 이제 지금 사업 구조를 바꾸고 있는데 이 아이렌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술과 컴퓨팅 그 사업을 어느 부분이 현재로서 가장 효율적일까를 먼저 따져봤고요. 그 효율적인 부분을 따져봤을 때 수익성을 따져봤을 때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 채굴이 가장 효율적인 사업 구조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한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부터는 비트코인 채굴보다는 수익성이 더 좋아 보이는 이 AI 데이터 센터 쪽에 초점을 맞춰놓고 비즈니스 모델을 좀 유연성 있게 좀 바꾸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이제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가장 이 성장성과 사업성이 좀 높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 그렇게 보여요? 그런가? 네, 근데 이럴 땐 숫자를 네. 한번 봐야겠죠. 아, 네. 그런가? 네, 이 기업의 매출이나 순이익 어떤가요? 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 특히나 미국 상장된 회사들 중에 이제 막 순이익으로 돌아선 회사들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턴어라운드. 네, 턴어라운드. 네, 그게 바로 올해 아이렌이고요. 그래요? 매출을 보시면 뭐 전반적으로 숫자 자체가 엄청나게 올해 좋아졌고요. 특히나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는 올해 8,700만 달러가 발생이 됐고 이 매출과 에비타 그리고 조정 에비타 보시면 퍼센티지가 엄청나게 상승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기존에 하고 있던 그 채굴 해시레이트도 네. 나와 있는데 이 50 엑사
라고 이제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1초에 한 5경 번 정도 그 연산을 할 수 있는 그 횟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추가적으로 맨 오른쪽에 보시면 AI 클라우드 GPU가 1900대로 132%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 아이렌이 계속 이렇게 AI 센터나 클라우드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이 맥킨지에서 나온 자료인데 2023년에 전체 기업의 55%에서 2024년 78%로 AI를 사업 부분에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속화가 강하게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이렌이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수직 통합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발전소도 짓고 본인들이 데이터 센터를 설계하고 그 안에서 GPU를만 사와서 이제 비즈니스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아, GPU를 엔비디아 거 사오면 바로 꽂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기존에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던 그런 그 전체적인 인프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프라 위에서 아이렌의 그 어떤 강점이 나온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엔비디아와 이제 협업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프리퍼드 파트너라는 이제 우선 지휘권을 이제 확보를 하면서 이 조금 최근에 나온 GPU들 블랙웰 같은 GPU들을 좀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경쟁력이 좀 생기면서 전체적인 브랜드의 신뢰도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거 차트 봤어요? 아니, 최근에 급등. 그러니까 했잖아요. 이거 4배 올랐어요, 올해. 네. 아니, 이제 와서 이거 4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10 초반대 정도부터 이제 주변 이제 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니, 주변에 말씀하고 이제 와서 지금 네.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에 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렌이 초반에 2021년도에 상장을 했을 때 정말 비트코인 채굴 원툴 하나로 네. $28에 상장을 했거든요.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40 중후반대에 위치해 있는데 초반에 상장했던 가치와 지금의 가치를 비교해 보면 전체 시가총액은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이 주가에 반영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수준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데이터 센터들이 사실은 워낙 경쟁력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회사마다 좀 차별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렌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 네이버가 아니죠.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와 이제 주로 엔비디아 향의 데이터 센터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가 코어위브잖아요. 네. 코어위브라는 회사를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아이렌과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코어위브 같은 경우는 조금 사용자들이 특화된 사용자들에게 조금 맞춰 커스터마이징 된 그런 데이터 센터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음식을 시킬 때 저희가 예전에는 배달 앱이 아니라 그냥 전화로 시켰잖아요. 전화로 뭐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얘기를 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네. 지금은 그냥 앱에서 뭐 어떻게 메뉴를 주문되고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배달이 되는 것처럼 코어위브는 이 자체적으로 안에 서비스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을 해서 클릭만 하면 그 안에서 GPU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이렌은 일일이 다 그 안에서 이제 주문을 해야 되는 아직까진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네. 차이점은 뭐냐? 코어위브는 일단은 부채를 땡겨서 상당히 많이 먼저 이런 부분들을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이렌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인프라를 계속 확장을 시키면서 부채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본 구조가 상당히 건실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부채가 거의 없는 대신에 인프라를 늘리면서 지금 하이퍼스케일러의 그 고객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비스 위주의 회사 그리고 인프라 위주의 회사 이렇게 좀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 그 인프라를
가장 많이 지금 늘리고 있는 가장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렌의 홈페이지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보니까 투 파트네요. 아까 네. 말씀하셨던 비트코인 마이닝이 기본적으로 있고 채굴이 근데 최근에 들어서 AI 클라우드 즉 데이터 센터 뭐 빌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쪽으로 좀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매출액에 있어서 순이익에 있어서 둘의 비중 차이는 어떻게 돼요? 지금은 사실 비트코인 채굴이 거의 절대적이고요. 아, 그래요? 거의 90에서 95%가 채굴에 대한 이제 수익성이 나온다. 그리고 나머지 5%가 클라우드나 이제 AI 데이터 센터 쪽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렌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 이유도 지금 워낙에 원툴 체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하이브리드화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잠깐 이쪽에 보시면 네. 이 회수 기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뭐 비용을 투자를 했을 때 이 비용이 얼마만큼의 그 회수를 통해서 수익성으로 바뀌는가를 보면 이 GPU 단독 투자, 뭐 인프라 투자 요 두 개를 합했을 때 약 GPU 단독 투자는 2년, 그리고 인프라 투자는 GPU와 인프라 투자는 약 3년, 그러니까 재투자와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프라는 지금 아이렌이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GPU와 인프라를 같이 투자를 하게 되면 재투자와 성장을 훨씬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다만 이제 이 아이렌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채굴의 지금 채산성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면 약 36,000달러가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6,000달러. 하나의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네. 36,000달러의 비용이 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평균이 99,0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죠, 거의. 3분의 1 정도의 효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뭐 비트코인 하나를 채굴한다라고 하면은 63,000달러 정도의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채굴 수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은 완전히 버릴 수는 없습니다. 아이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 채굴만으로 지금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나오는 이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지금 AI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쪽으로 이동하기에는 약간 이슈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익성이 좋은 비트코인 채굴을 유지하면과 함과 동시에 요 클라우드 사업과 데이터 센터를 더 확장시키려는 의도가 좀 강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어쨌든 오늘 기준으로 한 10만 달러 정도 되니까 네. 거기에 30%가 뭐 비용이면 네, 채산성이 상당히 좋은데 맞습니다. 동종업계 피어그룹 대비 3분의 1 가격으로 채산성을 그러니까 비용을 눌렀던 가장 큰 원동력은 뭡니까? 아무래도 재생에너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적 네, 채굴이요? 친환경 에너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게 이 예전에는 GPU나 뭐 이런 이제 돌릴 때 이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빠르게 돌릴 것이냐가 문제였잖아요. 뭘 돌려요? 그러니까 채굴할 비트코인 때? 채굴하려면 네. 그 CPU를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열을 어떻게 빨리 시키고 다시 열을 효율적으로 전도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공냉식과 순냉식이라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 공냉식은 이제 말 그대로 공기로 이제 그 열을 식히는 거고요. 순냉식은 이제 물로 물을 이용해서 식히는 건데, 그 안에 예를 들면은 그 CPU를 좀 식힐 수 있는 플레이트를 이렇게 넣어서 식히는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CPU를 담갔다가 네. 빼는 이제 그런 형태의 순행식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방식을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재생에너지를 이용을 하게 됨으로써 지금은 어쨌든 재생에너지 단가를 많이 이 인프라 이 아이렌이 가지고 있는 단가 자체가 되게 낮아져 있기 때문에 뭐 초반에는 사실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처럼 높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비용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이 발생이 좀 되지는 않았었고, 비트코인 가격도 중간에 엄청나게 좀 빠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산성이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비용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채산성이 상대적으로 지금에 와서 다른 피어 그룹들 대비
좀 차이가 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내 비트코인 채굴 산업에서 아이렌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채굴 산업이 사실은 미국 쪽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특히나 상장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제 부채를 많이 이제 땡겨 와서 이제 하는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여기 아까 부채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부채가 있긴 있습니다. 아, 적게 왜냐면 있다고요? 네, 그 부채가 이제 원래는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전환사채나 이런 부분을 많이 발행을 하면서 약간의 이제 유동부채나 비유동부채가 좀 발생이 된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비유동부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만으로도 지금 1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 발생이 된다라고 네. 했는데 부채가 딱 그 정도입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우리 회사에서 발생하는 이 1차적인 매출로 부채의 대부분을 충당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얼마 안 되는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어 그룹 내에서. 네. 그러니까 피어 그룹뿐만이 아니라 뭐 이거는 전반적으로 뭐 IT 회사나 뭐 아니면 조금 이제 요즘에 커져가고 있는 뭐 데이터 센터들 회사들을 보시면 대부분 재무 구조가 사실은 좋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근데 아이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뭐 초반에 재생에너지 그리고 인프라 확충 그리고 이 재무 구조 특히나 주주들한테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좀 이 주가 희석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계속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빠지는 부분들이 뭐 당연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 확장이 돼서 매출로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에 조금 더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반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신이 장표의 재무제표 분석을 보니까 네, 두 가지의 의문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순이익이 지금 한 8,600만 달러 네,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첫 흑자 기록,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되게 고무적이죠. 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비트코인 시장의 흐름에 향방이 상당히 연동돼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뭐 스테이블 세아는 비트코인 좋게 보니까 계속 네.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CB 있잖아요. 네. 전환사채가 올해 순이익의 거의 10배 캐파예요. 네. 9천억 달러, 9,600억 달러 정도인데 이거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부채를 땡기는 겁니까? 뭐 대부분은 사실 전환사채 발행을 이제 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AI 데이터 센터 쪽에 네. 지금 초반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캐나다 쪽 지역에 있는 데이터 센터들을 많이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텍사스 지역 쪽에 있는 그 이제 지역의 인프라를 좀 확충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잠깐 여기 계획을 좀 보시면 아이렌 같은 경우는 일단 요 캐나다 쪽에 프린스 조지 쪽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인프라가 이제 전략의 핵심 허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전체 크게 보시면 브리티시 컬럼비아라는 그 지역에 약 6만 개 이상의 블락웨어를 지금 수용 가능하게끔 만들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프린스 조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가장 큰 부분은 이 미국의 지금 텍사스 쪽 지역의 차일드 레스랑 그리고 뒤쪽에 말씀드릴 이 스위트워터 허브라는 지역인데 일단은 요 호라이즌 1, 2가 원이 올해 4분기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 센터들은 사실은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였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GPU를 만약에 사오더라도 이제 거기서 이제 발생시킬 수 있는 매출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매출에 조금 영향을 좀 주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지금 이 호라이즌 쪽이나 또는 이 스위트워터 지역에 계속 늘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호라이즌 1, 2를 합하면 총 100메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공급을 할 수 있고요. 이게 하이퍼스케일러가 보통 요구 충족 가능한 규모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 다음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드릴 이 스위트워터라는 지역에 총 2기가와트라는 고압 전력 인프라를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이 2기가와트가 어느 정도냐면 서울시 전체 가구에 거의 약 20% 정도에 해당하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회사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한 200만 가구에 네.
그 전력을 다 담당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이 스위트워터 지역이 지금 스위트워터 지역도 1과 2로 나뉘는데 1이 내년 4월 달에 가동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2가 2027년 말에 가동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렌의 어떻게 보면 단점 중에 하나가 이 빅테크나 뭐 하이퍼스케일러를 지금 쓰고 있는 회사들과 아직까지는 계약이 성사가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왜 줘요? 근데 계약 가능성을 높이게끔 이제 짓고 있는 거죠. 너무 리스키한 거 아닌가? 준 다음에 파는 거예요? 원래 팔면서 지는 거 아닌가? 데이터 센터는? 그렇죠. 근데 뭐 어느 정도 구조적인 계약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의 자금을 들여서 이 정도의 그 인프라를 만든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수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뭐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건 되게 네. 크리티컬한 부분인 것 같아서 주가에 즉각 반영될 것 같은데 네, 보통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네. 전환사채도 순이익의 10배를 땡겼단 말이죠. 네, 그러면 뭐 구두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계약 관계가 있은 다음에 선투자를 하는 거지. 네, 요즘같이 변동성 장에서 어떤 깡을 믿고 네. 이거는 약간 리스키한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가? 뭐 비즈니스 자체는 사실 데이터 센터 자체가 모든 회사들은 다 리스키합니다.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코어웨이브도 그렇고 이제 전반적으로 부채를 먼저 땡겨 와서 먼저 짓고 하는데, 아이렌 같은 경우는 일단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 채굴 매출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데이터 센터들이 있었고,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본인들이 다 발전소도 짓고 설계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GPU만 사와서 꽂기만 하면 네.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가장 빠르게 수익화를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가장 크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전체적인 지금 로드맵을 보시면 아이렌이 생각하고 있는 로드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2027년까지의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IPO 상장했을 때는 30메가와트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뭐 거의 2027년에 2,910메가와트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전체적인 규모, 그리고 규모가 커지면 규모의 경제가 뭐 당연히 나오니까 원가가 절감이 될 거고요. 그만큼 전력 인프라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전력이 늘어난다라는 건 인프라 공급자로서의 탑티어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되거든요. 그러면 뭐 이게 AI 전체적인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라는 전제가 있다라고 봤을 때는 네. 아이렌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아직까지 빅테크와의 계약이 체결이 안 된 게 기회다. 주가를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잭팟이 있는데도 주가가 4배 올랐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아이렌에서 AI 클라우드의 마진 비중이 10% 남짓 네, 하니까 10%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또 다른 노른자에 네, 계속해서 물이 들어오고 있다. 네. 그런 얘기죠. 동종업계하고는 어떻습니까? 이 동종업계와 비교 자료를 위해서 제가 자료를 KB증권에 나온 걸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기업 가치를 매출액으로 나눈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아이렌은 지금 뭐 상당히 저평가 상태고요. 2배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고, 동종 기업,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회사들은 약간의 동종 기업이라 볼 수는 없고 왼쪽에 있는 어플라이드 디지털, 뭐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그리고 클린스파크까지 이 세 개가 거의 가장 비싼 동종 업계의 채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어플라이드 디지털이나 마라톤 디지털 같은 경우는 8.8배 이상으로 수치가 높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이렌이 뭐 2배 정도이기 때문에 뭐 이 가치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리레이팅은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3년 매출 성장률을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라고 봤을 때는 뭐 아이렌이 압도적으로 75% 가까이 되면서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 클린스파크, 뭐 마라톤 디지털, 어플라이드 디지털 뭐 전부 다 높은 수치긴 하지만 아이렌이 가장 높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S&P 500, 그러니까 이 시장 평균과 비교하는 건 조금은 좀 뭐 무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이 S&P 500 기준으로 5.2%니까 성장률 자체만 놓고 보면 뭐 14, 5배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성장률을 좀 상대적으로 비교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저평가 그리고 고성장 이 두 개가 맞물려 있는 주가 상승의 가장 초기에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아이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매출도 좋게 나오고 있는데 네.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예측으로? 네, 우선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조금 자료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요 전력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향후 10년간 4배 이상 증가를 예측을 하고 있고요. 뭐 블룸버그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데이터 전력 수요 당연히 그렇게 증가할 거라고 보는데 그 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 최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 차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뭐 당연히 이 빅테크 중심으로 하이퍼스케일러 중심의 확장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렌이 계속 이 확장을 공격적으로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그 유치를 받기 위해서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주가에 어떻게 반영을 해볼 수 있을까로 또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 데이터 전력 수요는 10년간 4배, 그러니까 연평균을 치면 15% 가까이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렌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력 비용이 낮고요. 이제 GPU 인프라를 계속 늘려 나가고 있고, 현재 밸류에이션도 동종 피어 그룹 대비해서 뭐 3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낮은 수준이고,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보수적인 기준, 뭐 평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프리미엄을 적용했을 때 기준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27년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을 좀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3.2 빌리언, 3.6 빌리언, 최대 4 빌리언까지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뭐 지금 주식수 기준으로 본다라고 보면 뭐 보수적인 부분은 지금보다 주가는 조금 빠질 수 있고요. 뭐 당연히 뭐 실적이 안 나오고 뭐 인프라 시설이 조금 늦게 확충이 된다라고 보면 비용이 먼저 산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좀 아무래도 주가는 좀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네. 네. 평균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약 80달러 가까이에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그럼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보다도 있고 2배 그러니까 그렇죠. 더블업인데.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받고 또 글로벌 빅테크들과의 계약이 성사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온다라고 보면 저는 뭐 120에 130달러 이 안에는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2년 안에 아이렌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시나리오가 전부 다 맞아 떨어진다라고 보면 저는 뭐 이 낙관적보다 더 좋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이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전력 단가 우위가 있거든요. 네. 네. 그 전력 단가 우위가 결국에는 실적에 반영이 될 텐데 지금은 기존의 이제 매출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 반영이 사실 미미하거든요. 근데 이 전력 단가라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비용성에서의 우위를 먼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출에 대한 부분은 사실 기업을 봤을 때 가장 먼저 이제 보는 부분이긴 하지만 비용에 대한 부분은 가장 늦게 나타나는 측면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전력 단가가 낮다라는 건 그만큼 장기적으로 또는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다른 피어 그룹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만큼 EPS 그러니까 정말 기업의 요 주당 실적을 비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가장 크게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될 수 있다 보니까 저는 뭐 낙관적으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뭐 이제 GPT로 가져온 것보다 또 훨씬 더 낙관적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변에 아까 모두에 내 주변에서 퍼당 그러니까 주가당 10달러 네, 주변에 스프레드 했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10배건데? 그렇죠. 네. 사실 네. 제가 서클, 로빈후드, 비트마인 네. 그리고 오늘 아이렌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전부 다 텐베거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안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은 각각 다르긴 하겠죠. 네. 시기도 다르고 뭐 기간도 다르겠죠. 다만 네 종목 중에
정말 단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종목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아이렌을 꼽고 싶습니다. 우선순위로 네, 가장 속도감이 있을 것이다. 네, 속도감과 가속도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확실성으로 따지면 로빈후드를 가장 확실성으로 보는데, 네. 단기적으로 가속도를 따지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아이렌의 성장에 가장 한 표를 먼저 주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AI 데이터 센터가 정말 성장을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간다라고 보면 그러면 당연히 뭐 모든 이 데이터 산업들이 안 되겠죠. 근데 그 전제가 없이 AI 데이터 센터 산업이 정말 예상대로 뭐 향후 뭐 몇 년간 3-4배 이상 커진다라고 보면 그 안에서 아이렌의 지금 상징성은 아직까지는 좀 미미하긴 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빅테크들의 계약들을 분명히 따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뭐 오라클도 그랬고, 뭐 구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데이터 센터들과 이제 협업이나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또는 뭐 거기 이제 지분을 투자하는 형태로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아이렌은 아직까지는 뭐 그런 특별히 이제 소식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향후 생길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빅테크들이 가장 또 좋아하는 부분이 또 재생에너지 ESG 이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트럼프 정부가 뭐 재생에너지 좀 이렇게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다음 정부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포트폴리오를 더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이렌이 올해 YTD로 한 4배 정도 올랐는데 네. 여전히 우상향 더블업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동안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서클인터넷 중에서도 속도감을 보면 아이렌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보내드리기 전에 이것 좀 궁금했어요. 제가 별명을 지어드렸잖아요. 네. 스테이블, 세한. 네. 그런데 갖고 오는 종목들이 다 스테이블하지가 않아요. 이게 뭐 컨셉입니까? 뭡니까? 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은 사실 스테이블하지 않죠.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소개를 드렸을 때 아마 스테이블하지만 언스테이블한 남자라고 이제 말씀을 근데 드린 남자까지 이유가 얘기했었나? 물론 기억이 돌려봐야겠다. 네, 네, 아마 이제 전에 영상 보시면 있으실 텐데,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을 말씀드리지만 종목은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저는 언스테이블한 종목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변동성을 좀 즐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파도를 타면서 이제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뭐 이런 변동성을 좀 같이 즐기면서 고객들과 이렇게 좀 말씀 나누는 걸 좋아하는데, 물론 성향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죠. 네. 근데 애초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성향이 약간 저랑 비슷하신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제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네. 이 별명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마음에 들어요? 네, 계속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전 매력의 스테이블하지만 언스테이블한 우리 남자 역삼동을 책임지고 있는 김세한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지금 시장의 흐름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남다른 수익을 원하세요? 한 발 더 앞서가고 싶으세요? 시간은 없고 매일 둘이 뭉실한 정보만 주는 투자 방송에 지치셨나요? 점심시간 딱 1시간만 더 투자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오신 석지원 PB와 함께 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범어동 지점 석지연입니다. 자, 석지원 PB가 대구에서 올라오실 때마다 우리 시장이 글쎄 변동성이 좀 큰 것 같아요. 오늘 전반적으로 글쎄 하락폭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박수치고 시작하자고 맞아요. 할 정도로 우리 시장이 좋았었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제 미국장 하락도 그렇고 눈치 보기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마이너스 2.13%로 3,397.61포인트로 내려앉았고요. 코스닥도 똑같이 마이너스 1.76% 내려갔고 수급 보면 거래소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고 이제 코스닥도 똑같이 양매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중요할 텐데요. 1411.10원으로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달러 환율이 이렇게 요동치면 분명 시차를 갖고 우리 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관례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자, 시가총액 상위를 보죠. 전반적으로 다 하락폭이 큰 것 같아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띄워놓은 화면을 보셔도 굉장히 지금 파란불이 많이 켜져 있는 상태고요. 반도체도 그렇고 오늘은 올라간 종목보다는 내려간 종목 수가 훨씬 많을 정도로 하락폭이 조금 큰 상황입니다. 저기 왼쪽에 있는 저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가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이네요. 반도체만 반도체. 모아놨습니다. 네. 아,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엔터주는 좀 분위기가 좋네요. 네, 엔터주는 네. 분위기가 좋은 반면에 지금 뭐 방금 뉴스 같은 뭐 LNC 바이오나 파마리서치 관련해서 피부 미용 관련 종목들은 좀 다르게 그래요? 양상을 나타내고 LNC 있습니다. 바이오 하락폭이 좀 큰데요. 무슨 이슈가 있었죠?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LNC 바이오가 저희 스킨 부스터를 만드는 네. 회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체에서 어떤 진피 조직을 사용해서 스킨 부스터를 만든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카데바 사용이 조금 금지된다는 그런 정책이 준비될 거라고 이제 기사가 보도가 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주가의 향방이 갈릴 것 같습니다. 못 팔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아, 같습니다. 오늘 주가 얼마나 내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가는 지금 LNC 바이오는 LNC 바이오가 글쎄요 이 정도 이슈면 낙폭이 오늘 같은 장 분위기에 꽤 클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아까 보고 들어올 때는 한 12%였는데 아, 11.92%로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1일부터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는 속보부터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네, 오전장 주요 뉴스 안내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트럼프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1일부터 의약품에 100% 관세를 매긴다는 소식에 한국 제약사들이 조금 타격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0월 1일부로 공장 건설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9월 26일이잖아요. 4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고요. 사실상 뭐 공장 건설 중이 아닌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00%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이슈는 제가 계속 곱씹어봐도 타이밍상 아시아국가 대부분 명절이잖아요. 네. 명절 앞두고 누가 삽을 뜨겠어요. 이거 큰 결정은 다 명절 이후에 하잖아. 이건 약간 정치적인 뭐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고요. 지금 그거랑은 반대로 이제 신라 면세점은 29일부터 우리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이 되잖아요. 신라 면세점에서는 크루즈 단체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프로모션 진행해서 조금 더 매출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으는 그런 기사가 났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ADC 피하주사 제형 개발 기술을 국제 특허를 출원을 해서 혈중 농도를 조금 조절해서 조금 편하게 더 맞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등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월가에서 국장을 세일즈하는 그런 기사가 났었는데요. 상법 개정이 3차가 조금 미뤄져서 증권주가 내려가고 있는데 저평가 요인을 다 바꾼다고 하면서 증권주들도 조금 뭐 모멘텀 상으로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한국을 세이지한다라는 것은 좀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뭐 장사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이번 주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월요일날 막 편프 다시 한번 네. 활기차다 막 이랬는데 전반적으로 마지막이 글쎄 좀 아쉽긴 한데 물론 아직 오후장이 남았긴 합니다. 한 주를 돌아보면 어떠셨을까요? 한 주를 돌아보면요. 지금 한 주 사실 출발은 좋았습니다. 반도체 풍향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이 조금 메모리 업계에 순풍을 예고를 하면서 굉장히 실적이 좋았거든요. 깜짝 실적을 내면서 메모리 업황 회복을 알렸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증권가에서도 그렇고 HBM 수요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냥 일반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잖아요. 이제 이게 같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SK 하이닉스는 HBM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 되었는데 조금 차익 실현도 있었지만 기관 매수세가 받쳐주면서 강세 흐름 이어갈 수 있었고요. 네. 이번 주 이제 중간쯤에는 이른바 조방원 섹터에 살짝 온기가 돌았었는데 트럼프 나토 관련 발언으로 이제 방산주가 한국 체코 정상회담으로 신규 원전 건설 논의가 부각되면서 원전주가 그리고 미 해군 함정 조달 기대감에 조선주가 각각 반응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모멘텀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앞으로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맞물려서 중장기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리고 달러원 환율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지 1,400원 넘고 네.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1,411원이라서 우리 심리적 지지선이 약간 1,400원이잖아요. 네. 1,400원이 올라가면서 어제 제가 지점에 있을 때도 굉장히 전화가 많이 왔어요. 달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환전을 해야 할지 네. 아니면 그냥 그 달러 자산을 앞으로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좀 유지를 해야 할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또 금융회사니까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연휴잖아요. 네. 대부분 이제 해외여행 많이 간단 말이죠. 그럼 이제 환전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고민이에요. 오늘 해? 내일 해? 아니면 가서 해? 아니면 신용카드 써 그냥?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지점에서는 그래도 달러는 달러 자산 그대로 조금 더 가지고 가자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조금 자산가이신 분들이 많으니까 원화 자산은 원화 자산대로 관리를 하시고 달러 자산은 환전에 대한 고민보다는 사실 제 손님들 중에서는 1,300원 중반대나 초반대에서 이미 달러를 사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굳이 뭐 달러를 추가를 환전을 한다던가 할 그런 부담이 없어서 유지하기로 하셨습니다. 달러원을 1,300원 중반에서 사는 사람들의 심리는 한 2,000원 간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2,000원 간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달러 네. 자산에 투자를 했을 때 주가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사셨던 것 같습니다. 차익 실현 기대감. 네, 그리고 미국 2분기 GDP 확정치도 발표가 됐어요. 네. 이러고 나서 이제 좀 하락이 미국장도 시작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미국 2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경기도나 우려가 조금 다소 완화되는 모양새였는데요. 동시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1만 8천 건으로 예상치보다는 적게 나와서 고용시장 불안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네. 이게 굿이즈 배드 같은 상황이 된 거죠. 앞으로 조금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사실 시장에서는 2연속 이제 인하를 기대를 네. 하고 이만큼 반영을 한 거잖아요. 만약에 안 하게 된다면 시장이 조금 주저앉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번 주에 다양한 대외적인 변수들이 난무했던 것 같은데 자 저희 하나증권이 글쎄 이거 이번 주부터인가? 네, 공포탐욕 시그널. 네, 어떻습니까? 오늘 전반적인 우리 지수에 네. 적용해 보면.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탐욕 쪽이었거든요. 근데 그치. 오늘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공포탐욕 지수를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장표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네. 전일에 코스피가 탐욕 지수가 79, 코스닥이 77이었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아요. 조금 내려가기는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탐욕 단계에 있고요. 시가총액 순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오늘 오전에도 여전히 탐욕 쪽으로 가 있고요. 그냥 탐욕도 아니고 매우 탐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조만간 저희 회사에서 이걸 만든 사람 있잖아요. 네. 이 기술자에 불러다가 이거 적시성은 왜 이러냐. 오늘 급락 2% 내려가는데 아직까지 탐욕이라면 매우 탐욕이야 또. 네, 그러면 아직까지도 뭔가 이 종목에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던지 아마 네. 이 안에 알고리즘이 반영하는 게 시차가 좀 있나?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어제 밤에 봤을 때랑 오늘 아침에 봤을 때랑 또 다르더라고요. 아, 다르긴 해요. 네, 그리고 개발을 하신 분과 제가 실제로 얘기를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이게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장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수가 나오지가 않고요. 1년이 지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전일자랑 그리고 장 시작하기 전에 데이터를 한 번 다시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고안해낸 분이 저희 내부에서도 또 상당히 또 딜리버리도 강하잖아요. 네, 조만간 한번 모셔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어제 핫했던 종목이죠. 네이버는 어떤가요? 아, 네이버. 네. 네이버 한번 볼까요? 네이버 지금 오늘도 굉장히 좋은데요. 네이버도 그렇고 NHN KCP도 그렇고 지금 6%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한 2%대로 보시면 되겠네요. 네. 지금 여기에 네이버 조금 내려앉았네요. 주가가, 다시 한번. 1.18%네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조차도 오늘장 참 오후장이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 네. 오늘 오후에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오늘 오후에는 안 그래도 이슈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런 이슈들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에는 미국 8월 PCE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지금 어제 그 지수도 그렇고 GDP도 그렇고 조금 더 좋게 발표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PC 물가 지수가 어떻게 발표될지 조금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오늘부터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게 사실 제가 손님들과 맨날 하는 말인데요. 이게 전기를 만드는 거는 도심이 아닌 지역에서 만들잖아요. 네. 근데 도심이나 공단 지역에서 이제 많이 전기가 필요하니까 그 전기를 우리가 와이파이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기를 보낼 수 있는 수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또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허가 간소화하고 보상을 확대해서 송전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확대한다. 이거는 근데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게 어떤 보상을 해야지 내 집에 저걸 지을 수 있다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캐시 아닐까요? 확실해. 괜히 물어봤다. 네. 네, 어떤 거 이어서 해보죠. 네. 그리고 대만에서 뷰티 코스메틱 박람회가 29일까지 개최될 예정인데요. 개최지는 대만 타이페이고요. 참가 기업 수는 125개사이고 이거는 연간 4회 정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열리는 박람회인데 뭐 한국 기업이 많이 참여하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한국 기업이 어느 정도 조금 뭐 서프라이즈한 뭔가를 내보인다던가 하면 그 기업의 앞으로 조금 뭐 주가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장만 이제 이번 주에 남았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주를 또 미리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주요 일정 어떤 게 있나요? 다음 주도 역시 굵직한 글로벌 일정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우선 9월 29일 월요일에는 제가 아까 신라면세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안내드렸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행이 됩니다. 드디어 시행되는군요. 네, 드디어 시행됩니다. 26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이 되지만 뭐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뭐 그동안 위축되었었던 관광이나 면세, 항공, 뭐 소비 관련 업종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실 벌써부터 에이펙 앞두고 모 호텔의 경우에는 만실이라고 하잖아요. 네. 길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가가 움직인 종목들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9월 30일에는 미국 전기차 세액 공제가 종료가 되고 8월 디램과 낸드 플래시 계약 가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는 미국 9월 ISM 제조업 지수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최근 미국 경제가 연착륙 국면에 들어섰다는 그런 평가가 많잖아요. 제조업 지표가 이를 뒷받침해줄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목요일에는 한국 9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됩니다. 최근 물가가 다시 들썩이는 흐름이 보이는 만큼 향후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3일 금요일에는 우리 한국 증시 휴장이 시작이 되고요. 연휴가 시작이 되고 미국에서는 9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겠습니다. 네, 연휴 전에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을 거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연휴가 끝나면 다시 돌아오겠죠? 어제 안 그래도 배재원 PB가 네. 나온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빠진 만큼 뭐 연휴에 글로벌리 어떤 뉴스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연휴가 끝나고 나면 오르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럼 오후장 투자 전략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세 글자로 요약해도 될까요? 세 글자 기대되네요. 쫄지 마. 아, 쫄지 마. 아주 네. 좋은 조언인 것 그래? 네. 괜찮아? 좋나요? 저 지금 약간 힘을 받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뭐 크로즈맨 쫄지 마 한번 해볼까? 알겠습니다. 자, 멀리 대구에서 오셨는데요. 네, 오실 때마다 우리 장이 변동성이 좀 커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좀 많으신데 그래도 차분하게 항상 좋은 메시지를 주시는 분입니다.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범호동이죠. 석지현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쫄지 마. 괜찮네요. 일단 이번 주 좀 다사다난했어, 그렇죠? 그러니까요. 한 주가 거의 2주 같았어요. 그러니까 한 주가 2주 같았다. 뭐 라임입니까 이거? 한 네, 주가 2주 한 주, 같다. 2주. 자, 여러분 장이 좀 어려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라고 합니다. 다음 주는 큰 연휴를 앞두고 거래일도 좀 짧으니까요. 더 많은 정보 참신하게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매주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죠. 밥보다 투자 하나에 당신의 투자 고민을 남겨주세요 이벤트인데요. 오늘도 5분 추첨을 통해서 본도시락 1만 원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주말 잘 보내고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